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자, 좀 타이틀이 자극적이죠. 최근에 금과 은이 10%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시장에 이상 징후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8월 들어서 가치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세졌고, 반면에 8월 둘째 주에 들어서서는 성장주들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어가든 어떻든 간에 이상 징후가 일정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동반 그러한 모습의 섹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도표나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살펴보면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해도 수익 나는 주식은 로또 확률이고, 그것은 운입니다. 주식을 운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왜 금과 은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상대적 수익률이 높은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경기 민감 자산의 상대적인 강세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8월의 현실입니다. 8월에 한국 증시는 전 세계 4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가격,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일정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고객의 탁금이 51조나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과도한 신용도 부담 요인이죠. 변동성은 항상 나타날 만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부 섹터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나 소재, 경기 소비재, 요 왼쪽에 네모박스에 되어 있는 금융이나 산업재, 이쪽 부분들이 8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여타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쪽보다도 나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 전 세계적인 흐름보다 한국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죠, 그죠? 2차전지 다 팔고, 그죠? 그리고 성장주, 플랫폼이나 핀테크 이런 5G든지 다 팔고 빨리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도표만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내용 또한 다음 후반부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 현상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치주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한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쪽이 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강하냐라는 부분을 이유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자, 뭐 때문이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급하게 하락했었던 3월을 정점으로 해서 유동성이 일정 정도 감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 왼쪽에 보게 되면 요 파란색 부분이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4월 이후부터 올라가고 있죠. 그죠?
반면에 연준의 주간 자산 매입 규모는 3월 말 부분이 정점을 찍고 오히려 이 6월과 7월 이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달에는 15억 달러, 7월 달에는 1330억 달러 이 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추가적인 물가 하락의 위험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유가 반등이 나오면서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과 같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금융위기 흐름이 진행되던 상태와 같은 그런 수준의 유동성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시장이 일정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월 초에 확인된 글로벌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 50.3포인트를 기록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1월 달에 50.4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 이전이었었던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죠. 이 왼쪽 회색 부분이 1월 달이고 파란색 부분이 7월 달인데 특히 유럽 쪽에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유럽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가 오히려 1월 달보다도 더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점이 유동성의 보강이 일정 정도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경기 부진이 장기간 지속됐던 지역이 유럽이었었는데 미국 증시와 밸류에이션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선진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일정 정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코로나19 확산 흐름들을 봤을 때 유럽이 확산되다가 그리고 미국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서로 경신하다가 유럽 쪽부터 잦아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이 이런 선진국 제조업 지수 PMI 제조업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부분이라면 이런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한 유럽의 흐름으로 보면 향후 경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동성이 지속 보강돼야 성장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겁니다. 그죠? 그 성장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유동성이고, 가치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 흐름은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금리가 저점을 찍고 턴할 때 가치주가 상승하는 거죠. 성장주나 가치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장주는 PER이든 PBR이든 다 높다. 그죠? 향후에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현실은 못하지만, 그죠? 그것을 성장주, 성장 섹터라고 하고, 반대로 가치주는 지금은 일정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성장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니까 시장의 관심을 좀 덜 받는 부분이죠. 유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어떻길래? 그죠? 자, 아까 이야기한 금과 성장주, 그러니까 유동성이 보강되고, 유동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고, 이럴 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면서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뭐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소재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금과 은의 시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금값입니다. 사실 어제는 반등을 했죠. 이 고점 2050불을 찍고 나서 1870불까지 거의 2주 동안 상승했었던 부분을 3일 만에 그죠? 하락을 내려오면서 이상 징후를 보였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성장, 유동성으로 치솟았던 부분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글로벌 시장의 경기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인데,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을 제공하는 게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의 양호함이고, 그 속에서 또 하나는 논란은 있지만 러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 그죠? 임상상상을 안 하고서 등록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죠. 그런데 치료제나 백신이 조만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현실적 흐름이다 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사실 보게 되면 유동성 공급 때문에 코스닥이나, 그죠? 코스닥과 금, 나스닥, 코스피 이 순서대로 상승한 반면에, 그죠? 이 원자재 보유 부분이라든지, 그죠?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연체 대비 수익률은 안 좋았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한 저점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이 금의 하락 원인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 회복세가 일정 정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그죠? 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승인 소식, 이런 모든 부분이 현실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낮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유동성과 경기 중 한 축이 훼손된다는 것은 지수의 레벨업보다는 성격에 더욱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동성과 경기라는 이 축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경기가 좋아하면 유동성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태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성장주가 유동성을 배경으로 해서 상승을 했었던 건데, 거기에 일정 정도 제한이 걸린다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정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들어서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금융 섹터들도 반등을 일정 정도 세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일봉으로 한번 우리나라 금융 대표 차트를 한번 보죠. 뭡니까? KB 금융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갑자기 8월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하네요. 그죠? 이전 고점을 뚫어내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결국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6월 달에도, 그죠? 6월 달에도 금융주나 산업재 소재들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함께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부분에도 이 파란색 부분이 성장주고, 요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 하늘색, 그죠? 요게 가치주의 흐름으로 6월 달에 같이 올라갔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온 이후에 8월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금리, 이 가치주는 금융주를 포함해서 산업재 소재 이쪽 라인은 금리에 연동되는데, 요런 흐름들을 보이는 게 금리와의 연관성 때문이죠. 그죠? 사실 과도하게 하락했던 실질 금리, 여기 보게 되면 2020년 1월 들어서 미국채 10년물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내려왔다가 6월 달에 살짝 반등을 했고, 그죠? 여기서도 이 미국 실질 금리도 6월 달에 살짝 반등하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예요? 6월 달보다는 못하지만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가 일정 정도 회복되고 있고, 러시아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미국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 곧바로 코로나19가 극복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일정 정도 그 코로나로 인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희석되고, 이런 금리가 일정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진행된다면 가치주가 더 상승하고 오히려 성장주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2차전지하고 빨리 수소차라든지 또 이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실적도 안 되는 종목들, 그죠? 4년치, 5년치 성장할 실적까지 다 끌어서 주가에 반영한 종목들 빨리 팔고, 철강주,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그죠? 롯데케미칼, 화학주, 대우조선해양, 뭐예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런 거 사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나마 가치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뭐예요? 가치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성장주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식 투자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많아서, 그죠? 이쪽 저쪽 다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느 쪽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도 섹터들이 움직였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990년 이후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지형 변화입니다.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섹터나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성장을 하고 있거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성장이 정체됐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섹터는 시가총액 비중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1990년대는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죠? 뭐 90년대는 한국전력이 1등, 그죠? 포항제철, 포스코가 2등.
그 다음은 다 은행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00년 IT 통신 버블, 이때는 뭐예요? 코스닥이 난리가 났었고 99년 말까지, 그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1위로 시가총액에 등극을 했고, 그죠? 2005년으로 넘어가서는 뭐예요? 혼조 흐름이긴 해도 사실 뭐예요? 자동차, 현대차와 그리고 뭐예요? 포스코, 그리고 뭐 기아차, 이런 쪽 부분들이 상위 랭크에 진입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가장 각광받은 때가 어떤 때예요? 2004년부터 2007년으로 넘어올 때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구축 통한, 중동의 오일머니의 개발을 통한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런 시크리컬 업종 부분들의 도약,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죠? 뭐 이 관련 두산중공업도 이때는 15위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소비주,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화장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서열 5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고,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언택트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또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는, 요거는 조금 뭐 지금 순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시대로 지금 왔잖아요. 자, 그러면 2005년 이후 주식시장의 주도주 랠리는 어떠했느냐? 그죠? 한번 랠리를 펼치면 주도 섹터라는 것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고민이라 그랬죠. 그죠? 소외주들이 금리가 저점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 유럽의 경기가 PMI 제조업 지수가 1월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로 갈 수 있는 흐름을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경기 민감 섹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었던 뭐예요?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 금융,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8월 달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국면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지금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안 가느냐. 그죠? 여기에서 가치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 그죠? 그 흐름으로, 그 부분은 결국 뭐예요? 코로나 재확산이 수그러드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크게 진행된다면 가치주가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주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 도표에서의 하나의 오류는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유한타증권 리포트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에너지 쪽에, 우리가 에너지 소재 이쪽 부분은 화학 쪽이잖아요. 화학이나 정유.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화학 쪽에 뭐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순수 화학인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이 올라온 것보다 LG화학, 그죠? 그리고 뭐예요? SK이노베이션, 이 2차전지 관련 종목 부분의 시가총액 큰 종목이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상승률이 높은 부분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한 바가 크고, 또 SK케미칼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SK케미칼도 화학업체잖아요. 화학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쪽 라인, 에너지 소재 쪽 라인 부분에 상승률이 큰 거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뭡니까? 자동차, 그죠? 우수장비, 이쪽 라인 부분의 상승이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상승 흐름이라기보다는 수소차에 관련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섹터 부분만으로 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죠? 은행주 정도, 특히 KB금융 정도가 일정 정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일정 정도 올라온 부분이 글로벌 시장의 일정 정도의 공통점이다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그러니까 6월 초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의 실질 금리 상승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6월 달에 요 실질 금리가 상승했었던 위치와 지금의 위치, 그죠? 6월 초에는 미국 10년물, 미국채 10년물이 뭐예요? 0.65% 정도에서 0.95%까지 상승해서 1% 정도에 근접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0.5%에서 0.67%, 아직 이 6월 달의 고점도 돌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융주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절대적인 지수 레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적었기 때문이지, 크게 상장 섹터를 넘어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연말로 갈수록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금리 완만한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절대 금리의 레벨이 크게 바뀌어서 큰 폭으로 올라간다? No!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주도주를 하자니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을 일정 정도 느끼는 타이밍에 와 있고, 소외주의 타이밍을 맞추자니, 그죠? 소외주가 지난 6월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만큼의 흐름으로 주도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 속에서 모든 순환매에 일일이 대응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도 섹터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소외주의 반등, 또 오늘같이 누구예요? 중국의 누굽니까? 누가 고위 관료가 방문한다 그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방문한다고 오늘 화장품, 그죠? 그리고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게임 이런 쪽이 반등을 했잖아, 일정 정도, 그죠? 그런데 그런 뭐 게임은 아니어도 화장품이나 뭐 이런 이 소외 섹터 중에서 뭐 성장의 흐름이 정체된 쪽 라인 부분을 일일이 소외 섹터까지 그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추격하는 그런 매매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시장의 핵심 주도 섹터의 공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그죠? 소외주의 선전이 8월의 선전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지금은 주도주 패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상승할 때, 그죠? 상승만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을 지금 요 2005년 국면에서 중국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 화학의 랠리 때와 또 2009년에서 11년 때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종목 부분, 그죠? 2012년 5월 2일에 기아차가 84,800원 고점이었고, 그날 5월 2일 날 현대차가 268,500원인가요? 그때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LG화학,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쪽 라인 부분이 2012년 5월 부분에 고점을 거의 쳤죠. 그죠? 자동차가 그날 고점을 쳤고 이 화학과 정유는 조금 이전에 고점을 쳤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뭐예요? 2016년에서 17년에 IT 제약 쪽이 또 주도주 랠리를 펼쳤는데, 그죠? 주도주는 보통 뭐예요? 이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은 게 주도주의 특색입니다. 지금 요 타이밍에서 소외주의 선전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한 2, 3주 정도의 짧은 순환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벌써 8월에 2주를 반등을 했으니까, 그죠? 한 주 정도 더 반등을 한다면 소외주의 반등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그 반전이 들어간다면 결국 뭐예요? 주도주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겠죠. 그죠? 여하튼 주도주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 한 사이클당 평균 2달 반 정도 상승하고, 그죠? 평균 주가 상승폭은 3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왔어요, 여태 주도주는. 그리고 조정 기간은 그 폭과 기간이 짧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 7월 말, 그죠?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 시점으로만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 올라와 상황이고, 그죠? 자동차, 현대차도 니콜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그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제 그럼 전체적으로 좀 쉬어야 될 타이밍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두 쪽 다 지금 조금 더 남은 소외주를 공략을 해서 고기까지 먹을 거냐, 아니면 주도주의 속에서 주도주가 조금 조정 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릴 거냐 하는 부분이라 본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건 타이틀처럼 금과 은이 하락했다는 건 금리가 상승이 일부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이 일정 정도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 가치주의 상대적 수익률이 8월 들어서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쪽으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의 조정 흐름을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러 이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그죠?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기수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